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월요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힘차게, 그리고 미국 주식 오늘부터 10시 반 서머타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서머타임 맞이해서 오늘 날씨도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스페이스X,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도 아실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이 사용이 되면서 많이 익숙해지신 기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스페이스X가 2세대 스타링크 위성을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위성은 이전 세대보다 10배의 대역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한편 아마존 아직 단일 퀴퍼셋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키포인트 뽑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놀라운 일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6번이 아니라 실제로 7번의 성공적인 발사 후 스페이스X의 상용 승무원 프로그램, 이 나사 우주 비행사를 국제우주 정거장으로 왕복 운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거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에 일어난 일은 아주 새로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가 21개의 2세대 스타링크 위성으로 구성된 최초의 풀 배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3,600개 이상의 작동 중인 1세대 스타링크 위성과 함께 작동하는 Gen2S 스타링크의 기능, 대역폭 및 궁극적으로 스페이스X의 이익에 비약적인 도약을 제공할 것을 보이는 요 2세대 스타링크 위성이 최초의 풀배치 궤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또 스타링크의 IPO에 앞당겨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머릿말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몇 달 전 7,500개의 젠2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앞선 1세대 젠1, 젠1 스타링크 위성과 달리 젠2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더 크다고 합니다. 무게가 약 570파운드로 알려진 1세대와 비교했을 때 각각 시넷은 새로운 젠2 위성의 무게가 2,800파운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약 5배 정도 더 무거운 거고요.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당 많은 것을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그들이 5배 더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페이스X가 월요일 발사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듯 로켓이 21개의 2세대 스타링크를 궤도에 올렸기 때문에 이는 이전 2월 17일 출시에 탑재된 51개의 1세대 스타링크 또는 금요일 출시 예정엔 51개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빠른 사용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 별자리의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스타링크를 가능한 한 빨리 출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발사당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수의 스타링크를 운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의문이 가져질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젠1과 젠2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젠2가 젠1보다 거의 10배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사당 더 적은 수의 젠2를 탑재하더라도 스페이스X는 대역폭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고 51개의 젠1 스타링크를 탑재한 발사가 51배의 X 대역폭을 제공하고 21개의 젠2 스타링크가 21배의 10배 대역폭을 제공하는 경우 젠2 스타링크의 전체 로드는 젠1보다 4배 더 많은 대역폭을 궤도에 배치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기능과 이런 부분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발사체로도 충분히 그 기능 이상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존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마존에 대한 스페이스X의 새로운 젠2 위성과 계획된 프로젝트 퀴퍼 위성의 별자리는 분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심지어 2번까지 자주 새로운 스타링크 배치를 시작하는 스페이스X와 달리 아마존은 아직 하나의 인공위성도 궤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배포를 4배까지 효과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2 스타링크가 출시될 때마다 스페이스X는 잠재적인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겸할 뿐이며 아마존이 따라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의 발사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대규모 위성을 생산, 자체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스페이스 X의 비용 이점을 고려하면 아마존이 어떻게 스페이스 X와 경쟁할 수 있을지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페이스 X에 대한 의미는 대역폭 부족이 작년에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에서 가격을 인상해야 했던 큰 이유임을 생각을 하면은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 젠 2를 통해서 얼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고요. 젠2 스타링크 위성은 스페이스 X가 한 번에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젠2 위성을 배치함으로써 대역폭을 늘리고 시장이 견딜 수 있는 모든 대역폭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젠1 스타링크 위성은 수요가 낮은 지역을 커버하도록 전환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수요와 공급을 정말 제대로 맞춰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적정 가격에도 영향을 또 줄 수 있겠죠. 이것은 스타링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처럼 들리고 투자자를 위한 최종 추가 보너스로 스타링크가 수익성에 가까워질수록 IPO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로 기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마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는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사실 아마존은 뭐 위성 사업도 위성 사업이지만 또 다른 주력 사업이 있는 분명 회사이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따라잡지 못하는 산업이 있고 그만큼 스타링크가 앞서 나가는 산업이 있다. 이 정도는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주 항공 산업이 사실은 상당히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